인생 노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오니 구독 꾹.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야기 시작합니다. 5월의 토요일 오후 강남 한복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의 여자가 내렸습니다. 정은이었습니다. 그녀는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단정히 여미고 가방 끈을 어깨에 바로 걸었습니다. 머리는 단발로 정돈되어 있었고 화장은 옅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 운전석에서 딸 수진이 말했습니다. 28살의 수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석 달 앞둔 예비 신부였습니다. 긴장 안 해. 그냥 첫 인사니까 조심스러운 거지. 정은은 그렇게 답하며 한복집 문을 밀었습니다.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벽면 가득 걸린 한복들이 부드러운 조명 아래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한복집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오랜 세월 손님을 응대하며 익힌 표정이었습니다. 네, 정은입니다. 예비 사돈분과 함께 맞추기로 했어요. 아, 박 여사님 말씀이시죠? 이미 도착하셨습니다. 안쪽으로 오세요. 정은은 수진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응접실 중앙에 여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샤넬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명품 핸드백이 놓여 있었고 손목엔 금팔찌가 반짝였습니다. 어머, 사돈 어른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박 여사가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은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만 악력은 강했습니다. 먼 길 오셨을 텐데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은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여사는 수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예쁘네.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물이 더 낫구만. 감사합니다, 어머님. 수진이 수줍게 답했습니다. 자, 앉으세요. 원단부터 보실까요? 한복집 주인이 여러 천을 펼쳐 놓았습니다. 비단, 명주, 삼배가 각기 다른 색으로 빛났습니다. 정은은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럽고 매끄러웠습니다. 이 색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은이 연한 보라색 비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색도 괜찮긴 한데. 박 여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듯 턱을 개었습니다. 사돈 어른, 실례가 안 된다면 제 의견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우리 쪽은 손님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친척도 많고 남편 회사 사람들도 와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원단은 조금 고급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체면도 있고요. 정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그럼 이쪽으로 할까요? 그녀는 조금 더 비싼 원단을 가리켰습니다.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사진 찍었을 때도 훨씬 고급스럽게 나오거든요. 박 여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1시간가량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색상, 디자인, 자수 위치까지 세세하게 정해졌습니다. 그동안 박 여사는 계속 체면이라는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신랑 어머니 한복은 격식을 좀 갖춰야죠. 체면이 있으니까요. 신부 한복도 중요하지만 양가 어머니 옷이 더 중요해요. 하객들 눈에 제일 먼저 띄니까요. 우리 집안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한복만큼은 제대로 해야 해요. 정은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속으로는 불편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딸의 결혼을 앞두고 사돈과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치수제로 오시면 되겠네요. 한복집 주인이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은이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수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표정이 안 좋아.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정은은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정은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복집 유리창 너머로 박 여사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한복집 주인과 무언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손짓이 커 보였고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뭘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정은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의심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차 안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되실 분 좀 까다로우시긴 하지? 근데 마음은 좋으신 것 같아. 그래, 딸 생각하는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 정은은 그렇게 답했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어딘지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정은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박 여사의 말투가 떠올랐습니다. 체면, 체면, 체면.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은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내가 예민한 걸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은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시댁에서 결혼 준비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응?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 시어머니가 거의 다 준비해 주신대. 우리 형편 생각해서래. 정은은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형편을 생각해서라. 그 말이 배려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무시처럼도 느껴졌습니다. 정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 한복집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될 쪽지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은은 다시 한복집을 찾았습니다. 치수를 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수지는 회사 일로 오지 못했고 박 여사도 다른 약속이 있다며 나중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한복집 주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정은은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전신 거울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반대편엔 재봉틀과 작업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줄자 가져올게요. 주인이 방을 나갔습니다. 정은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은 정직했습니다.
작업대 위에 바느질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실패와 바늘이 가득했습니다. 정은은 무심코 작업대에 기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바느질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정은은 황급히 몸을 숙였습니다. 실패들이 사방으로 굴러갔습니다. 바늘 몇 개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은은 서둘러 물건들을 주었습니다. 바늘을 집어 올리다가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접혀 있던 쪽지였습니다. 반쯤 펼쳐진 채로 바늘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정은은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필기체로 빽빽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정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 여사님, 약속대로 신부 한복은 저렴한 원단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신랑 어머니 한복은 최고급 명주로 맞추겠습니다. 가격 차이는 신부 쪽에 비밀로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정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착각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무슨 소리가 나서 한복집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바느질 도구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정은은 재빨리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주인이 몸을 숙이며 바늘들을 주었습니다. 정은도 함께 실패들을 집어 올렸습니다. 그나저나 치수 재러 오셨죠? 이리 서보세요. 주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정은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인이 줄자를 꺼내 어깨와 허리를 쟀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원단 최종 확인만 하시면 돼요. 네. 정은은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주인이 원단 견본을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 고른 천이었습니다. 정은은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원단으로 하시는 거 맞죠? 박 여사님 것도 이걸로 하나요? 정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주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같은 원단인가요? 정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게 박 여사님이 원하신 디자인이 좀 달라서요. 색상도 다르고 원단 등급도 다른가요? 주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은은 알았습니다. 쪽지가 진짜였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정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정은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글씨체가 또렷했습니다. 내용이 명확했습니다. 신부 한복은 저렴한 원단으로, 신부 쪽의 비밀로. 정은은 쪽지를 꽉 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흥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속임수였습니다.
처음부터 딸을 무시하려던 계획이었습니다. 같은 돈을 내면서도 차별하려고 했구나. 정은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은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치수 잘 쟀어? 응, 다 했어. 시어머니도 오셨어? 아니, 나중에 오신대. 그래, 그럼 다행이다. 엄마 혼자 편하게 하셨네. 수진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피곤해서 그래. 나중에 보자. 정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은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쪽지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딸한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앞둔 딸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행복한 신부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정은은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정은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쪽지의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사돈이 될 사람이 이렇게 속일 수 있다니. 처음부터 우리를 무시했던 거야. 체면, 체면, 체면. 박 여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은은 몸을 뒤척였습니다. 새벽 3시 정은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테이블 위에 쪽지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필기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씨에 힘이 있었습니다.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이게 박 여사 글씨인가? 정은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장된 메시지를 찾았습니다. 일주일 전 박 여사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사돈 어른,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한복집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은 문자와 쪽지를 비교했습니다. 글씨체가 비슷했습니다. 합니다의 비읍 받침, 개스의 기역, 마침표 위치까지. 정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건 박 여사가 쓴 게 맞아.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정은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해. 직접. 다음 날 아침 정은은 한복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어제 갔던 사람인데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박 여사님, 한복이랑 제 딸 한복, 원단이 정말 같은 건가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장님? 그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한참의 침묵 끝에 주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여사님이 워낙 단골이라 거절을 못했어요. 저도 장사하는 사람이라. 정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속으로는 깔보고 있었던 거야. 정은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결혼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은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쪽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그 글귀가 맴돌았습니다. 신부 쪽의 비밀로 매일 밤 잠들기 전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매일 저녁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결혼 준비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드레스 입어봤는데 너무 예뻐. 사진 보낼게. 응, 예쁘겠다. 시어머니가 예단 목록 보내주셨어. 생각보다 많이 챙겨주시네. 그래, 다행이다. 정은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래? 목소리가 계속 이상해.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은은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정은은 수진과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집 근처 작은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수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은은 천천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많이 기다렸어? 아니, 방금 왔어. 둘은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수진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신혼집 이야기, 허니문 계획, 청첩장 디자인까지 모든 것이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밥도 잘 안 먹고.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은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아. 응? 결혼 비용 시댁에서 어떻게 부담하기로 했다고 했지? 수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 시어머니가 거의 다 내주신대. 우리 형편 생각해서라고 하셨어. 정은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형편을 생각해서라. 응. 처음엔 좀 미안했는데 시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셔서. 정은은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물을 마셨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려? 뭐가? 형편을 생각해서라는 말. 수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는 거잖아. 좋은 거 아니야? 정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배려일까요? 아니면 무시일까요? 엄마, 혹시 시댁이 마음에 안 들어? 수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런 건 아니야. 다만, 정은은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줘. 뭐가 불편한 거야? 수진아,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족이 중요해. 나도 알아. 그래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건 나도 아는데. 정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진짜 알고 있니?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그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랑 속마음이 다를 수 있어. 엄마, 지금 시어머니 욕하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시댁 식구들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수진아, 진정해.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엄마가 이상한 거야.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수진이 냅킨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정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 먼저 갈게.
오늘 기분 안 좋아.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은은 혼자 남았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은에겐 그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정은은 테이블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 먹다 남긴 밥그릇이 보였습니다. 젓가락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정은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은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쪽지를 꺼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내용이 명확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속임수야. 하지만 딸은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정은은 쪽지를 펼쳐놓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은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해. 그녀는 한복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주인은 정은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조용히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둘은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은은 쪽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사실이죠? 주인은 쪽지를 보더니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원당 가격 2배 정도 됩니다. 정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박 여사가 직접 요청한 건가요? 주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런 부탁을 들어줬어요? 박 여사님은 저희 단골이에요. 10년 넘게 오셨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소개해 주셨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은은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가져가도 되죠? 네, 죄송합니다. 정은은 한복집을 나왔습니다. 밖은 쌀쌀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정은은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감당해야 할까요? 정은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의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사돈 어른, 저 박 씨입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은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 토요일에 예단 상의하러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될까요? 양가 얼굴 다 보고 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정은은 침묵했습니다. 사돈 어른,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토요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은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만나야 해. 정은은 결심했습니다. 그때 모든 걸 끝내야겠어. 그녀는 가방 속 쪽지를 만졌습니다. 종이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정은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정은의 얼굴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정은은 이른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옷은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가방 안에 쪽지를 넣었습니다. 봉투에 담아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오후 1시 정은은 집을 나섰습니다. 박 여사의 집은 강남이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천장은 높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1502호. 박 여사의 집이었습니다. 정은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여사가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 어른. 기다렸어요. 안녕하세요. 정은은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이 보였습니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소파는 가죽이었고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박 여사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거실 한쪽에 남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50대였습니다. 박 여사의 남편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신랑 아버지입니다. 남편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은은 손을 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비 신랑도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 그래요, 오랜만이네요. 정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 여사가 차를 들고 왔습니다. 찻잔을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예단 이야기 좀 하려고요. 양가가 어떻게 준비할지 정해야죠. 네. 정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엔 예단은 저희가 준비하고 신부 쪽에서는 이불이랑 생활용품 정도만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 여사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물론 신부 쪽에서 너무 싸구려로 보이지 않게만 해주세요. 하객들 눈도 있고 하니까요. 그 순간 정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싸구려로 보이지 않게. 그 말이 귓가에 꽂혔습니다. 정은은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 여사님. 정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네. 박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은은 봉투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박 여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박 여사님 필체 맞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신랑 아버지가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그가 박 여사를 보며 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예비 신랑도 쪽지를 보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그건 그게 아니라. 박 여사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오해예요. 그냥 한복집 주인이랑 농담처럼. 농담이라고요? 정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신부 한복을 저렴한 원단으로 하라고 한 게 농담인가요? 신부 쪽에 비밀로 하라고 한 게 농담인가요? 박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냥 체면을 생각해서. 체면이요? 정은이 박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체면이란 게 남을 속이면서 지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양가가 격에 맞게. 격이요? 그럼 제 딸은 격이 낮다는 말씀인가요? 박 여사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신랑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당신은 몰라. 우리 집안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데. 체면이 이렇게 지키는 거야? 사돈을 속이면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예비 신랑이 정은을 보았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잘 몰랐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정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딸은 이런 사람 집안에 시집 보내지 않습니다. 장모님, 결혼은 이걸로 끝입니다. 정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박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파혼하겠다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돼. 청첩장도 다 돌렸는데. 그건 박 여사님이 책임지셔야죠. 정은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떡하고요? 사랑하는 사이인데. 사랑은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의 인성은 안 변합니다. 정은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예비 신랑이 따라왔습니다. 장모님,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저는 정말 수진 씨를, 당신이 수진이를 사랑하는 건 알아요.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은은 신랑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제 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아시죠? 그런 시댁에서 우리 딸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신랑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은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나온 정은은 잠시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정은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 왜? 집으로 갈게.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긴데? 정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결혼 못할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집에 가서 설명할게. 정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이제 딸을 설득해야 해. 정은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며칠이 힘들 거라는 것을, 하지만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은의 얼굴에 평온함이 스며들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딸을 지켜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정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수진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앉자. 정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도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 오빠한테 전화 왔어. 결혼 취소됐다고.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정은은 가방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부터 읽어봐. 수진은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읽은 그대로야. 시어머니가 이런 걸?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복집에서 우연히 발견했어. 처음엔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언제부터 알았어? 일주일쯤 됐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행복해 보였으니까. 말하면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혼자 결정한 거야? 내 인생인데? 수진이 쪽지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뭔데? 내 결혼을 마음대로 취소해.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정은은 참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나도 알아. 내 인생이라는 거. 하지만 엄마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준호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문제지. 그래. 준호 씨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정은은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 봤니? 처음부터 무시했어. 배려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깔봤어.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인데.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사랑은 변할 수 있어. 하지만 가족의 인성은 절대 안 변해. 정은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아끼는 척하면서 속으로 무시하는 사람 옆에서 평생 웃을 수 있을까?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은은 딸을 안았습니다. 울어. 많이 울어. 수진은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자기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은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계속 방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회사도 쉬었습니다. 정은은 걱정했지만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은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엄마, 응? 준호 오빠 만났어. 정은은 놀랐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사과했어. 어머니 일로. 그래. 오빠도 몰랐대. 어머니가 그런 사람인 줄. 수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근데 알았어. 결혼은 안 되는 거야. 정은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 때문만은 아니야. 오빠도 어머니 편을 들더라고. 그랬구나. 처음엔 사과했는데 나중엔 어머니도 이해해 달라고 하더라. 그 말 듣는 순간 알았어. 이 사람이랑은 안 되겠다고.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정은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많이 아파. 수진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근데 엄마가 옳았어. 지금 안 깨닫고 결혼했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고마워. 엄마 말 들어줘서 고마운 건 나지. 날 지켜줘서. 모녀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다시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조금씩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친구 소개로 남자를 만났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은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 그 남자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수진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남자는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미소가 온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정은은 차를 내왔습니다. 민수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수진을 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민수는 정은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음식 이야기, 동네 이야기, 수진의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정은은 대답하며 관찰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수진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가족을 존중했습니다. 민수가 돌아간 후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때? 괜찮아? 좋은 사람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수진이 웃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미소였습니다.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과 민수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양가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용도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한복도 같은 원단으로 맞췄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은을 만날 때마다 존중했습니다. 사돈 어른,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 부탁드립니다. 두 어머니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정은은 한복을 입었습니다. 보라색 치마 저고리였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하객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얼굴에는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 그때 막아줘서. 괜찮아. 엄마 역할 한 것뿐이야. 아니야.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지금 불행했을 거야. 수진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정은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수진과 민수가 입장했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정은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정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행복하겠지. 정은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식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축하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은은 혼자 식장 밖에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혼자 나와 있어? 그냥 바람 좀 쐬려고. 수진이 옆에 섰습니다. 모녀는 나란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은은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기에 막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가 결국 더 큰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별빛 아래 모녀의 실루엣이 포개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